안녕하세요. 엄마일기입니다. 오늘은 60대가 평생 가족 위에 살다가 문득 거울 보며 눈물을 흘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나이 30을 지나 40이 되고 이제는 인생의 큰 고개라는 50대와 60대의 문턱에 서게 되었어요. 참 숨가쁘게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폭풍 같던 하루가 지나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혹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혹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무게를 버텨내느라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혹은 회사에서의 직함으로만 살아왔어요.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이 먼저였고, 내가 사고 싶은 옷 한 벌보다는 가족들의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미덕인 줄 알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평범한 오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당신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당신은 어떤 취미를 가질 때 가장 행복한가요?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곧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고 턱 하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평생을 남의 취향과 가족의 피로에만 내 모든 안테나를 맞추고 살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사람의 알맹이는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묘한 충격을 받게 되는 아주 고요하고도 먹먹한 찰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청춘의 시절 우리에게도 분명 나만의 빛나는 색깔과 취향이 있었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콩닥거렸고, 어떤 풍경을 보면 눈물이 핑 돌 만큼 감수성이 풍부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박한 떡볶이 한 접시에도 깔깔거리며 행복해했고, 돈이 없어도 나만의 작은 꿈과 좋아하는 것들로 마음 많은 부자였던 날들이었죠. 하지만 50대와 60대라는 세월의 무게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오로지 책임감이라는 단어 하나에 지배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내 모든 스케줄은 멈춰야 했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찌개 냄새를 풍기며 주방을 지켜야 했잖아요. 직장에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져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내 취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챙기는 일은 사치였고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도리를 다하며 살았는데 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둘 품을 떠나 독립을 하고 치열했던 일터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나이가 되자 비로소 거대한 시체가 찾아오잖아요. 손에 쥐어진 그 아까운 자유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세상과 가족의 속도에 맞춰 치열하게 살던 이들이 이제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마주해야 하는 낯선 위치로 옮겨가게 된 거잖아요. 나이가 환갑이 다 돼서야 비로소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지나온 세월에 대한 깊은 상실감과 서글픔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가족들조차 각자의 삶을 찾아 잘도 굴러가는데
정작 그 무대 뒤에 남겨진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잖아요. 나를 위해 돈 한 푼 쓰는 것도 벌벌 떨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내 모습이 문득 처량하게 느껴질 때의 그 마음은 참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서만 연소해버린 내 삶이 꼭 빛바랜 사진첩처럼 쓸쓸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깊은 허무함과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았나 싶고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내가 먹고 싶은 것 대신에 여전히 남편이나 자식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무의식적으로 고르는 내 손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서늘한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건 단순히 취미가 없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것은 내 삶의 방향키를 오랫동안 남에게 맡겨두었다는 뜻이고 앞으로 남은 긴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을 자극하곤 합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당당하고 꿈 많던 청춘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현실은 중년의 자존감에 꽤 큰 균열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60이 다 돼서야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절대 서글퍼하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정말로 없잖아요. 지금 느끼는 그 먹먹함은 인생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를 찾아가는 위대하고 성숙한 독립의 선언이라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 취향을 잊고 살았던 건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족과 책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는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 자신을 1순위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전엔 바빠서 다 사 마시지 못했던 길거리 카페의 달콤한 음료 한 잔을 오롯이 내 취향대로 골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볼륨을 크게 키워 귀에 담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가족들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나 이거 좋아해. 나 오늘 이거 하고 싶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우리를 늙어간다고 다그칠지라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중년의 가슴속에 여전히 피어날 준비를 마친 아름다운 씨앗들이 가득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남은 여정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오롯이 나다움을 찾아가는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가며 내 안에 소중한 나를 꼭 안아주기로 해요. 우리 5, 60대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가장 나답고 아름답게 빛날 충분한 자격이 차고 넘치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던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미소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